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벚꽃 파우치 만들기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과정에 이어 파우치의 완성까지. 그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이번 과정은 파우치의 옆면 만들기, 그리고 파우치를 완성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옆면은 술을 놓아서 꾸며줄 건데요. 특별히 퀼팅을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수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수만으로 충분히 퀼팅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틀을 잡아준 이 삼각형의 선에는요, 체인 스티치를 놓아줄 거예요. 따로 사이즈를 재어서 선을 그려준 게 아니라 이 6cm의 폭 안에 정방향으로 사선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사선을 이어서 다시 정방향으로 사선을 그려주었고요. 그려진 두 개의 사선을 중심선을 찾은 뒤에 사각형을 찾아주는 형식으로 패턴을 그려주었어요. 전체를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이 선을 따라서 전체 체인 스티치를 넣어줄 건데요. 체인 스티치는 흰색 수실을 이용했고요. 수실은 두 겹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체인 스티치로 수놓아 주었습니다. 이건 가장자리의 기본 틀이 될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또 다른 자수를 넣어서 모양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자수의 기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함께 지켜봐 주세요. 어떠한 자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 이러한 자수들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럼 함께 천천히 감상해 보실까요? 사용한 자수의 패턴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신 뒤에 패턴을 직접 그려서 작업해 보세요. 사용한 실은 DMC의 레인보우사를 선택했고요. 실은 한 겹으로 한 블럭을 모두 채웠습니다. 특별한 자수의 기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수를 활용해 보실 분들은 베베놀이가 하는 방법을 참고만 해서 작업해 보세요. 그럼 자수 놓는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완성된 첫 번째 블럭입니다. 레이스 느낌이 나서 좀 사랑스럽게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블럭은 하나의 단일색으로 자수를 놓아주지 않았고 여러 색상을 섞어서 자수를 놓아주었습니다. 먼저 흰색 수실을 이용해서 수를 놓아주었어요. 역시 수실은 한 겹을 사용했습니다.
술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화가 잘 이루어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자수에 너무 목을 메어서 예쁘지 않다고 자꾸 뜯고 다시 하고 뜯고 다시 하다 보면 하나도 발전되지 않습니다. 조금 자수가 못나 보이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보면 멋진 자수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자수는 노란색 실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잎사귀 모양, 가지 모양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사용한 수실은 역시 DMC사의 레인보우사를 선택했습니다. 열매 느낌이 나도록 붉은색 수실을 이용했고요. 프렌치 넛 스티치로 술을 놓아주었습니다. 수실은 2겹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완성된 2개의 블럭이에요. 이 블럭을 참고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술을 놓아줄 거예요. 전체 옆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술을 놓아주게 되면 이러한 느낌으로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하나만 봤을 때는 딱히 큰 특징이 없어 보였지만 전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 나죠? 이제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준비된 하나하나의 블럭들을 이용해서 모두 연결한 뒤에 파우치로 완성해 줄 거예요. 먼저 뚜껑에 지퍼를 연결해 줄 건데요. 베베놀이가 선택한 지퍼는 비슬론 지퍼입니다. 사이즈는 68cm를 선택했는데 사실 좀 커요. 나중에 잘라내서 사용할 거예요. 비슬론 지퍼에는 딱히 지퍼의 결이 존재하지 않아서 선을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 해준 상태이고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파이핑의 모양이 딱 살면서 예쁘죠? 이렇게 뚜껑이 완성될 거예요. 지퍼는 조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라낼 거고요. 잘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주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바느질로 몇 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원단으로 싸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실로 바느질이 끝이 났다면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옆면을 연결해 줄 거예요. 뚜껑의 느낌이 나나요? 자수가 모두 놓아져 준비가 완료된 옆면을 준비한 뒤에 가방의 뚜껑과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하기 전에 먼저 옆면을 연결합니다. 연결된 옆면은 가름솔로 시접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수가 끊어진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마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연결된 부분처럼요. 자수가 반복되어져 조금 그렇지만 같은 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옆면은
가방의 뚜껑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연결할 때 파이핑의 끝부분, 맞물려지는 부분과 옆면의 옆면이 서로 포개어지도록, 맞물려지도록 맞춰서 연결하면 보기가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지퍼를 모두 연결해 줄 거예요.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퍼 부분은 나중에 가려질 거예요. 이렇게 윗면과 똑같이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지퍼를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지저분한 시접은 나중에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뒤집으면 이런 사각 느낌으로 파우치가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퍼의 지저분한 부분을 원단으로 싸서 가려줄 건데요. 이 부분이 뚜껑과 옆면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될 거예요. 원단을 준비한 뒤에 반으로 접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뒤집은 뒤에 지퍼 부분의 지저분한 부분을 원단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잘 맞춰서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요. 똑같은 원단을 하나 더 준비해서 안쪽에도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한 번에 바느질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겉면과 안감 쪽에 모두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뚜껑과 옆면에 안감을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안감을 준비한 뒤에 뚜껑 먼저 사이즈를 가늠해서 시침핀으로 다 고정시킨 뒤에 바느질을 해주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베베놀이의 경우는 아플리케 바느질로 모두 연결을 해주었어요. 지퍼에 연결된 부분이 겉면으로 바늘 땀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 쓰면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옆면은 겉면을 연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옆면의 옆면을 먼저 바느질 해준 뒤에 원통형으로 완성이 된 옆면을 그대로 안감 부분에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나 지퍼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겉면의 옆면과 동일한 위치, 시접이 같은 부분에 위치하도록 바느질을 해준다면 완성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깔끔하게 완성이 되었죠? 뒤집어 보면 조금 더 빳빳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묘한 느낌의 파우치로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바닥 역시 윗뚜껑에 바느질해 주었던 파이핑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렇게 준비된 바닥을 역시 뚜껑 연결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모든 연결이 끝이 나면 안감까지. 이렇게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사각 파우치라 굉장히 넉넉하고 폭이 높지 않아서 안정적인 파우치로 완성이 되었어요.
윗면에 벚꽃도 화사하니 너무 예쁘죠? 지퍼가 포인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벚꽃 파우치 만들기 어떠셨나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